저는 28살에 종잣돈을 모은 다음 경매로 집을 사서 세입자를 받아 지금까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가능하고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을 찾다가 빌라 투자를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라는 하자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꼭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동료 윌리엄을 보겠습니다. 윌리엄은 경매로 오래된 빌라 27채를 낙찰받고 8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한 채를 더 받으면서 28채를 경매로 낙찰받았죠. 여기서 한 채는 재건축, 한 채는 재개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도대체 왜 회사를 다니면서 8년간 오래된 빌라를 늘려갔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랑 맞았고 회사를 다니면서 현금 흐름을 하나하나 늘려간 거죠. 윌리엄은 8년 전부터 지금까지 28채 빌라를 관리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하우를 최 선생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빌라 사면 개고생합니다. 최 선생이 정리한 5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80년 후반, 90년 초반에 지어진 빌라는 피합니다. 보통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이에요. 왜냐하면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은 누수에 약하기 때문이죠. 벽돌 사이사이가 세월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금이 생기면서 비가 올 경우 스며들 확률이 높아요. 사실 제가 멋모르고 투자할 때 자만에 빠져 80년도 후반 빌라를 샀었습니다. 아직까지 누수 관련 큰 문제는 없지만 가슴 한켠 불안하긴 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실평수 12평 이하는 가능하면 피합니다. 12평이 넘어가면 보통 방 3개로 구조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빌라들이나 수강생들을 봤을 때 3룸 빌라는 임대가 잘 나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원이 많은 가족은 2룸보다 3룸을 선호합니다. 가족 수는 많고 집은 커야 하는데 크고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분들은 저희 집을 많이 찾아줍니다. 틈새 시장이죠. 아파트가 당연히 좋지만 아파트에 살기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 세입자를 받아야지 큰 문제 없이 오래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대지권이 얼마 없는 빌라는 피합니다. 대지권은 땅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 빌라를 샀을 때 얻게 되는 땅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공간을 실평수라고 하는데 실평수는 12평이고 대지권은 3평인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권이 실평수 대비 많이 낮은 집은 보통 다닥다닥 붙어있는 빌라촌이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차가 지나갈 공간도 부족합니다. 숨이 턱 막히는 뷰를 자랑하며 세입자가 꺼려하겠죠. 무엇보다 대지권이 높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기대하고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갈 경우 대지권이 많을수록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지하일 경우 산 근처는 피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경우 산이 물을 많이 머금기 때문이죠. 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산 근처 반지하는 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제 수강생 중 한 분은 반지하 위주로 투자하는데 그분의 노하우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다음 영상에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꼭대기층을 살 경우 옥상에 누수 방지를 했는지 체크합니다. 누수 방지가 뭘까요? 이런 초록색으로 덮여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많이 까져 있거나 부분 벗겨져 있거나 안 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수리비를 미리 감안하고 싸게 산다면 괜찮을 수도 있죠. 누수 방지는 100만 원 정도 할 텐데 협상 가능하면 전체 오실끼리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대체제인 빌라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자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5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았으니까요. 갭 투자가 아닌 현금 흐름을 위한 소액 부동산. 친구들과 부모님이 왜 이런 걸 하냐고 할 때 저는 저의 판단을 믿고 꾸준히 했습니다.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 경험들로 인해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경매 수업도 하게 되고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제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죠. 매번 말하지만 제가 하는 투자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불편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나랑 잘 맞는 투자가 중요하듯이 저는 제 투자가 저랑 잘 맞습니다. 제 이야기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는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